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두원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교에서 말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두 번째 학교,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이제 올해 7월에 공개한 자료죠.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인데, 이 안내서를 토대로 사실 올해 이제 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뭐 고1, 고2 또 이제 뭐 빠르면 뭐 중3 학생들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전형이 어떤 전형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의 학생을 좀 고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안내서를 보면서 저희 쌤과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에 앞서 저 입시 컨설턴트 이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희 쌤이 앞으로 더 좀 양질의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고 나서서 그 자료가 궁금하신다라고 하시면 입학처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좀 다운로드 해주셔도 괜찮고,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죠. 네, 가슴 속의 열정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인이 되는 과정이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능과 가슴 속의 열정을 본다라고 하는데, 뭐 열정과 재능이 있으면 당신은 연세인이라고 합니다. 굳이 뭐 이런, 네, 여기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네, 네, 일단 연세대학교의 전경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정말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이런 진짜 학교를 진짜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출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보여지는데 뭐 크게 중요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여기 쭉 넘어가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공적 합이라든지 인성, 발전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데, 사실 이 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전공적 합, 이 부분은 뭐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들 이제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선발되는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 그 학교의 전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계열의 느낌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계열적 합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형부터 좀 들어갈 텐데, 사실 이 면접형이라는 게 이제 내년 2022학년도 학생들,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한테 교과 전형으로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교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1단계 성적 교과 점수와 면접을 통하는데, 면접이 사실 제시문 면접으로 달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문 형태는 추후에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에서 활동 우수, 국제형, 뭐 기회균형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의 그 계획안을 보게 되면 활동 우수형의 최저 등급이 설정이 된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면접은 다 제시문 면접이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추천형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추천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서류 평가 요소에서 이제 크게 뭐 종합평가 1과 종합평가 2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 그리고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종합평가 1이 70%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 그리고 발전 가능성 영역을 더 학생들을 더 고평가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나머지 30% 영역에선 뭐 인성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형에서의 뭐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평가 1, 2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선발을 했다, 보고 선발을 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면접형이 이제 내년에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서류평가가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 2로 나뉘어져서 그냥 구분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평가 항목과 이제 평가 기준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학업 역량 측면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좀 하나씩 좀 보게 되면은 뭐 학업 성취도적인 부분에서는 뭐 학생들의 그런 여태까지 3년간의 종합적인 그런 학업 성취를 보면서 평균적인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 변화까지 좀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변화폭까지도 좀 고려를 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뭐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학기나 학년별 성적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네, 그리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성적이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무난한지,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과목별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오죠. 등급 외에 원점수, 평균, 편차, 표준 편차까지 다 포함해서 적절하게 지금 학생이 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학교 수준적인 부분이 고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자기주도성에 기반해서 학생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좀 참여를 했고 탐구 과정을 이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노력의 과정과 주도적으로 보여준 부분들, 그 대회 같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뭐 자유 활동, 진로 활동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의 그런 좀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을 좀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그런 교과 공부적인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활동 그런 좀 탐구했는지 부분 평가를 하겠고, 탐구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학생의 그런 탐구 의지를 좀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교과 성적이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뭐 원점수, 편차, 평균까지 고려를 해서 학생이 되게 뭐 높게 형성이 되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 연대에 지원해서 합격할 정도라면 뭐 학업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미 좀 퍼펙트한 친구들이 다 지원을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공 적합성적인 부분인데, 뭐 저는 사실 이제 계열 적합이라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 적합성은 이제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과 계열에 대해서 뭐 노력한 정도, 그 이해도, 그리고 뭐 성취도와 그런 활동 경험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취, 그리고 이제 관심과 이해도, 그리고 활동 경험들을 이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선택 과목적인 부분들은 어떤 과목 선택을 했고, 그 과목에 수강한 과목, 그리고 또 이제 교과 성적, 여기에서도 이제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편차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는 학생이 그 뭐 자기주도적인 뭐 성찰과 태도를 중요하게 살피는데, 내가 어떠한 그런 직업군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뭐 활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뭐 기본적인 학교 활동 내에서 전공이라든지 진로에 맞춰서 활동한 부분들은 다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뭐 활동 경험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활동, 뭐 세특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상,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에서 전공이라든지 진로에 맞춰서 좀 활동을 했는지 정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또 독서가 있는지, 또 그런 수준이 뭐 적절한지, 만약에 내가 독서를 넣는데 실제 뭐 대학생들이 읽는 책, 또는 뭐 대학원에서 읽을 법한 책들 막 원서로 학생이 읽었다? 이거는 조금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적절한 수준인지를 좀 볼 수 있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그냥 영어 번역으로 된 동화책을 너무 수준 낮은 동화책,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약간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의 동화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적절치는 않죠. 뭐 이런 부분들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뭐 협업 능력, 그리고 나눔 배려, 소통 능력, 그리고 도덕성, 뭐 성실성 이 5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놨는데 협업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생기부 같은 거를 보면 학생들이 그런 조직 속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협력이라든지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이 뭐 학생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냈는지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창출해내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뭐 뛰어난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겠죠. 그 이제 나눔과 배려 같은 경우는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뭐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면 진짜 뭐 조직 진짜 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평가 시간에 뭐 학생이 되게 그 학생들과 뭐 소통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되게 원활하게 그리고 좀 소통을 편안하게 좀 해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실 나눔과 배려인데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문제 해결이 다 되면 이거는 그냥 나눔과 배려라고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가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굳이 막 내가 나눔과 배려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학생이 그런 조직 속에서 잘 융화되고 소통만 되면 그 안에 나눔과 배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뭐 원만하게 다 학교 생활을 했으면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수업이라든지 교과의 활동에서 자신의 의견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뭐 기술한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지식이나 사고방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덕성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제가 이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성실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한다면 제가 성실성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만 뭐 출결적인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출결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조금 성실하고 충실하게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인데 사실 발전 가능성이 되게 모호합니다. 학생들이 발전 가능성이 도대체 뭐야? 근데 사실 이거는 뭐 1학년 때부터 내가 발전 가능성을 맞추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니까 사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평가를 좀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 한 번씩 보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자기주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탐구 활동을 되게 스스로 좀 확장하려고 노력했나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여러 가지 활동을 되게 제한된 곳에서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좀 다양하게 활동을 했나 사실 그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경험의 다양성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내 진로라든지 전공적인 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에 되게 충실한 모습들을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되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리더십적인 부분은 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근데 이런 꼭 이런 것보다는 내가 구성원의 이제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들이 다 리더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반장이라든지 부장 이런 학생 활동에서의 역할적인 부분을 뭔가 되게 이렇게 뭐 리더적인 역할만 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사고로 이제 뭐 사고하는 능력인데 사실 뭐 종합적으로 학생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하나하나 별개의 그런 뭐 이렇게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되게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평가를 할 때는 되게 이제 공식적인 자료고 또 이제 서류 평가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현역 고3 학생들이죠. 3학년 1학기 때까지 반영이 되고 졸업자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이제 모든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를 좀 할 것 같다. 재수까지도 좀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3학년 2학기 때까지의 성적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의 모든 항목들을 꼼꼼히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인적이라든지, 사실 인적 학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중요한 영역은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뭐 출결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지 세특에서 학업적인 그런 기본 소양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뭐 진로 희망사항, 진로 활동, 수상 경력, 뭐 특수 활동이 있는데, 사실 뭐 내년에 이제 2022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진로 희망도 빠지게 되겠고, 거기에 수상 경력까지도 한 학기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을 좀 잘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사회성과 인성은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으로 평가를 하고, 지원자의 이런 잠재력, 그 발전 가능성은 이제 뭐 세특이라든지 행특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제 행특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조금 애매한 문장으로 좀 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은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웬만하면은 담임 선생님들이랑 좀 이렇게 관계를 좋게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출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뭐 그런 근면적인 부분을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진로 희망은 이제 사실 내년 이제 2022학년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들어가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준비 꿀팁에 대해서도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 옛날에 진로 희망이랑 이게 뭐 이렇게 점점 3학년으로 갈수록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진로 희망은 뭐 9등급 학생도 다 뭐 말만 좋게 번지르르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 굳이 지금은 필요 없다. 어차피 내년에 뭐 반영도 안 되는데 뭐. 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교내 수상만 이제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학생의 그런 전공적 합이라든지 자기 주도성 그리고 열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입학사정관은 뭐 단순한 수상 실적이라든지 횟수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교내 각종 대회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과정 같은 부분을 주도적으로 보였는지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말하는 꿀팁은 고등학교에서 뭐 다양한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관심 있는 부분을 미리 그러니까 미리 이제 교내는 이제 학기 초에 발표를 해요. 연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라인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상이 쭉 있으면 막 이렇게 참여를 하는 대로 상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학기당 하나씩이니까 진짜 라인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미리 계획을 짜서 내가 받을 부분만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좀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종합전형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비교과로만 대학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창체,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준비 꿀팁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같은 경우 학습 동아리라면 뭐 어떠한 주체의식을 갖고 활동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동아리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연세대학교에서는 동아리 일지 작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그런 과정들을 실제 생기부에 좀 담아봐라 라고, 정말 이렇게 꿀팁, 진짜 이거 꿀팁이죠. 꿀팁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크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관심 있는 동아리 운영해서 보여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봉사활동에 대한 꿀팁은, 자, 여기 나오죠. 이 쌤이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일회적인 이런 봉사활동보다는 지원자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화 장소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봉사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봉사 내용이랑 소감을 항목별로 일지를 남겨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건 나중에 자기소개서의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꿀팁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연세대학교에서. 진로활동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진로활동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진로 검사라든지 뭐 진로 특강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는데,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사전 자료도 준비하고 질문도 하고 그 질문 리스트 작성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되게 잘 적어주시거든요.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겠고,
사실 저 이쌤도 이제 학교에 강연을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뭐 어디 뭐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에 참여해서 뭐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거를 알아봤음 이런 식으로밖에 진짜 안 적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히면 뭐 사실 뭐 되게 뭐 가져갈 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과정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특과 관련돼서는 준비 꿀팁을 좀 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성실성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교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업 준비 충실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교과 수업에 참여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독서 활동이라든지 행트 이렇게 돼 있고, 자, 연세대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은 자신의 관심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심된 역량을 개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얼마나 이거를 많이 물어봤으면 네, 반드시 리더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비교과 활동에서는 반드시 리더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팀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룹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 남들이 다 하는 활동이 아닌 나만의 활동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의 봉사활동, 고교생으로서 불가능한 뭐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거 고평가받기 어렵죠. 그리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플랜을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면 어려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원자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과정과 결과를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뭐 전공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그냥 제가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그냥 학생이 좋은 자기소개서가 성적이나 이제 학생부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 활동이라든지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을 그냥 새롭게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평가 요소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꿀팁은 지금 이미 뭐 원서 접수 다 마감이 됐고 또 내년 학생들은 내년 걸로 진행하면 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편하게. 자, 그래서 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다 자소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 내용이고 넘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식으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검사를 합니다 해서 뭐 이렇게 검사 방식이라든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면접에서는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시문 기반과 뭐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됐는데, 이제 내년에 이 면접형, 이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이 교과 전형의 추천형으로 달라지면서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뭐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그런 학업 능력적인 부분을 평가가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학생들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내년 재시문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질문으로 이제 알아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말 연세대학교 입학처에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추려가지고 지금 했다는데, 저도 이제 ECM 채널에서 굳이 많이 말했던 거는 이렇게 좀 커트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쭉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의 그런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는 지원자의 조건과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과목 이수 여부라든지 교과 성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진 않는다. 그래서 뭐 전공 관련 심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히 이수 여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이제 전공 과목을 수학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하게 뭐 학교 활동을 하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뭐 선발하겠다,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고 지금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쌤 채널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교과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뭐 단순하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단순하게 교과 성적이 상승했다거나 하락했다는 것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해도 뭐 이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평가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자의 이제 뭐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합격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최상위권의 성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를 지원해서 다니고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하락을 걱정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걱정의 요소에서는 좀 빠지셔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자, 활동의 개수라든지 뭐 수상 개수, 사실 수상 개수가 적으면 뭐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 일단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 내용이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량적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성취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제외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내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2학년 그러니까 내년 고3 학생들은 이제 2학년의 비교과 영역이 좀 빠질 테고 또 이제 재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께 좀 3학년 때께 빠져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선배가 말하는 합격 이야기 해서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합격생들이 활동을 했었네 정도 가져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근데 저는 굳이 이거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는 또 연세대학교의 이제 전경으로 또 이제 끝났네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실제로 봐도 진짜 아름다우니까 네, 이렇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쌤과 연세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보면서 연세대학교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하고 반영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이제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